1984년 1월 27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광고 촬영장입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불꽃이 튀었고 순식간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비명소리가 현장을 가득 메웠고 그는 들것에 실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죠. 모두가 그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958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작은 공업도시 게리에서 시작됩니다. 9남매 중 7째로 태어난 소년 마이클. 그의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어린 아들들을 세계 최고의 가수로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혹독한 훈련을 시켰죠.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도 부모님의 따뜻한 품도 마이클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린 시절은 오직 연습과 매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 얼굴만 봐도 구토가 날 정도였다고요. 그 상처는 평생 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팝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스릴러 앨범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그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그를 기다리는 건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마이클은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들에게 유독 집착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갖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결핍을 안고 살아가던 그에게 1984년에 그 끔찍한 사고가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마이클은 두피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평생 고통과 수술을 반복해야 하는 큰 부상이었죠. 기업 측은 과실을 인정하며 150만 달러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 전액을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마이클 잭슨 화상센터입니다. 자신을 다치게 한 고통의 대가를 타인의 치유를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가 산소 캡슐에서 잠을 잔다며 비웃었지만 사실 그것은 화상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그가 직접 기증하고 테스트하던 장비였습니다. 1992년 그는 자신의 노래 제목을 딴 힐더월 재단을 설립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전쟁으로 고통받던 사라예보에 그는 수백 톤의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수술비가 없어 죽어가는 아이의 소식을 듣고 즉시 비행기를 띄워 지원했습니다. 그 아이는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는 공연 수익금의 대부분을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땀 흘려번 돈은 다시 세상을 치유하는 데 쓰였습니다. 마이클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내미는 손길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선행의 상당 부분이 그가 죽은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늘 익명으로 기부하길 원했습니다. 기네스북은 그를 가장 많은 자선단체를 후원한 팝스타로 기록했습니다. 무려 39개의 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했죠. 생전 그가 기부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의 선행보다 자극적인 가십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무대 아래에 그는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했던 인도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괴짜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는 묵묵히 이름 없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1984년의 어느 봄날 마이클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소년 데이비드 스미시의 소식을 듣습니다. 소년의 마지막 소원은 마이클을 만나는 것이었죠. 마이클은 즉시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며 소년에게 생애 가장 행복한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네버랜드 저택을 아픈 아이들에게 항상 개방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병마를 입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이클은 자신이 아끼던 빨간 재킷을 소년의 관에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친구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은 국경을 넘어 머나먼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닿게 됩니다. 1996년 첫 내한 당시 마이클은 한국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의상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적인 선과 화려한 자수에 마음을 뺏긴 것이죠. 그는 앙드레 김에게 전속 디자이너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앙드레 김은 한국의 디자이너로 남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죠. 마이클은 그 뜻을 존중했고 이후 평생 그의 옷을 주문해 입었습니다. 두 예술가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으로 깊이 통했습니다. 2009년 6월 25일 전 세계를 울린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팝의 황제는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마지막 길을 떠날 때 입었던 옷은 오랜 친구 앙드레 김이 보내준 한국의 의상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인연을 간직했습니다. 혹독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소년. 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노래와 선행은 여전히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이클 잭슨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나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 속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